저 앞에서는 소매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봤고, 이번 시간에는 도매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 기간은 크게 상인 도매 기간하고 그 다음에 대리 도매 기간하고 두 개로 우리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에이전트. 상인 도매 기간은 글자 그대로 상인이에요. 상인. 직접적으로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기간, 우리가 흔히 도매상이라고 얘기한 도매기간은 상인 도매기간입니다. 근데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물건을 판매해주는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 도매기관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수료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브로커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또는 생산자하고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자의 브랜드를 간판으로 걸고 당의 제품을 대신해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 마진이라든지 수수료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매기관들이 이제 대리 도매기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도매기관을 할 때는 바로 상인 도매기관을 우리가 도매기관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도매기관은 생산자하고 소비자 또는 생산자하고 생산자하고 소매상 사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특히 소매상에 대해서는 도매기관이 창구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경영 지도라든지 또는 이제 소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생산자에다가 다시 주문하는 그러한 기능, 그리고 창고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창고를 가지고 물품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하고 소매상하고 관계에서 보면은 매매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생산자로부터 대량 구매해서 소매상에게는 소매로 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판매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매상하고 생산자 사이에 있어서 역시 저장과 관련되어지는 역할도 수행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생산자든 소매상이든 중간에서 광고와 판촉과 관련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소매상들에게는 진열과 관련되어지는 거, 이런 역할들도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시거나 또는 슈퍼마켓 가시게 돼서 우리 이제 도매상 쪽에서 와서 과자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실제 진열대에 진열해주는 서비스도 수행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하고 판매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실제 상품 판매하고 판매와 관련되어지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도매상들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적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양쪽 중간 사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물류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자를 대신해서 운송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하역 포장과 관련되어지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매상하고 관련되어서는 실제 물류 활동,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도매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요게 보기로 해서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겁니다. 역대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표로 해서 실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올 때마다 체크 잘 하셨다가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매상의 마케팅 전략. 일단은 도매상은 항상 소매상들이 언제든지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주문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생산자들이 물건을 제조 생산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매상이 어느 정도 재고를 확보를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재고관리기법 ABC 재고관리기법에 의거해서 실제로 이제 품목별로 해서 제품 구색을 갖추게 되죠. 그리고 도매상은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단순하게 소요되는 원가 비용 여기에만 소요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들도 일정한 마진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실제 재고 처분을 위해서 가격 할인이라는 것, 덤핑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건데 도매상들이 실제로 이제 대리점들이 물품을 가지고 올 때 뭐 10박스 이상, 뭐 30박스 이상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뭐 몇 박스를 더 주겠다. 또는 이제
그 수량 할인이라는 것도 할 수 있죠. 1000개를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차후에 계산을 할 때 그 뭐 한 달 이후에 대금 결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뭐 2달 이후에 대금 결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이익을 소매상에게 제공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 안 좋은 사태도 많이 있었죠. 특정 회사 사건하고 관련되어서 밀어넣기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에이전트 회사들이 실제로 우유 회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유 대리점 같은 경우 많은 피해를 본 적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뉴스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재고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담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 할인 같은 것을 단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도매상은 직접적으로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생산자하고 소매상하고 연결시켜주는 이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매상들이 자기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는 하진 않지만 그 소매상의 직원을, 판촉 직원을 우리가 파견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매출액을 올리는데 주력을 해주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커피 회사 같은 거, 특히 그 커피와 관련되어지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판촉 사원이 커피 시음회 이런 것들로 수행을 하면서 그 자신들의 커피를 그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결국은 소비상의 매출액이 올라가는 거지만 그만큼 그 소매점에서 특정 브랜드의 그 자신들의 커피가 많이 판매된다고 하는 것은 창고에 재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도매상들이 그 소매상에게 다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촉과 관련되어서 인적 그 인력을 파견을 시켜서 그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그 마케팅 행사라든지 그 판촉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소매상들은 어느 정도 재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들은 어느 정도 규모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심 한가운데 그 굉장히 지가가 높은 도심 한가운데에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외곽 지역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교통이 편리하고 언제든지 빨리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래서 땅값이 저렴한 지역이고 교통이 어느 정도 발달된 지역,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 창고를 많이 건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소매상에게 필요할 때 적시에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시 임대료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는 사실은 도매상들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도매업하고 관련되어진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도매상의 마케팅 전략과 관련되어지는 내용, 그 상식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피니션들 있죠. 앞에 있는 표제, 이런 표제, 요 표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오지선다지요. 이렇게 딱 4개가 나와 있는 거는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습니다. 기출 문제도 많고 모의고사 EBS 모의고사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개념들 요 탁탁탁 한 4가지 정도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되어진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